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수부터 좀 보여드리면 끼어있는 그런 모습이죠. 녹색이 51선, 51선, 밑에가 200일선. 그래서 51선과 200일선이 껴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200일선이 올라오고 있고요. 글쎄요. 여기서 좀 반등해 주면 좋은데 반등해 주면 좋은데 지난번 200에서 터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터치하면 안 될 걸로 보여주고 있고,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흐름은요. 실적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실적만 턴하면 올라오지 않겠나 싶은데 약간의 모호한 구간에 와 있다는 거. 그죠? 껴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방향성을 탐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 실적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실적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딱히 어떤 강세의 모습이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얘기했는데 마치 강세로 전환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약간 빠지면서 재미없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오늘 주제 첫 번째는요. 지금은 크게 장땡 버전 2죠. 네, 2입니다. 2. 지난번에 했던 게 이거였죠. 요건데 버전 2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큰 게 장땡인 첫 번째 이유. 작은 게 완전히 지금 죽쓰고 있어요. 죽쓰고 있어. IWM이죠. 러셀 2000 대표하는. 러셀 2000을 대표하는 특히 중소형주인데요. IWM이 대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1년 동안 죄송합니다. 여기 점이 찍혀야 됩니다. 여기. 예. 마이너스 1.43%. 올해 연중이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여기 찍힌 거예요. 찍힌 거. 1.43% 마이너스. 1년 동안 플러스 0.27%로 거의 올라간 게 없어요. 1년 동안. 다시 제자리죠. 여러분들 지금 S&P 지수가 약 13% 올라왔거든요. 13% 올라온 동안 얘는 거의 마이너스 혹은 보합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히 큰 거로 가야지 지금은 작은 게 안 맞는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워낙 재미없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원래 여러분들 중소는 이렇게 못 가는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만 특별히 못 나오기 때문에 글쎄요. 못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금리겠죠. 금리. 가장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적도 웬만큼 못 나오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의 심체가 굉장히 길어지고 깊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좋아했던 종목 있지 않습니까? 꿈과 희망의 종목들은 아예 피하시면 될 것 같고, 웬간하면 큰 종목으로 가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첫 번째 그림 봤고요. 두 번째는요. 자, 이퀄 웨이트 대비 시가총액 균등 방식 RSP죠. RSP. 그 다음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 스파이죠. 이걸 비교해 봤더니 원래는요. 닷컴 버블 때도 이렇게 올라왔다. 뭐가 올라왔다? 균등 방식 올라왔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그만 격들이 막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금융위 때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지금은 반대로 빠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높다 보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다 보니까 조그만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런 주가에 반영되면서 이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 아마 올해는 웬만한 조그만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칠 때 493 아닙니까? 예. 요거 S&P 지수로 치게 되면 500 치게 되면, 근데 지금은 워낙 이게 잘 나가다 보니까 나머지 아더스 것도 표현하죠. 493개 기업들은 재미가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흐름이 올해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요, 계속 빅테크 위주로 빅테크 위주로 담고, 그 다음에 그 비중을요, 대략적으로 한 6대4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조언드립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왜 그 장땡인지 보시면 실적도 보시면 좋은데요. 실적도 보시게 되면 3분기에 대한 이익 증가율이 빅5가 34%, 1등이죠, 1등. 금융이 31%쭉 나와주고 있는데요. 높죠? 빅5가? 높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도 빅테크가 잡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빅테크가 무조건 올라와야 되고, 올라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번 빅테크가 시장을 맨 앞에 쓰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보시고요. 보시고 참고로 금융, 그다음 임의 소비재 이건 뭡니까? 테슬라, 아마존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좋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많이 빠져서 그런가요? 올라오고 있고 필수소비재 7% 올라온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그다음에 못 나오는 게요. 에너지가 큰데 이거는 이게 뭐냐면요. 에너지가 작년 대비 그래서 그만큼 작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 대비 많이 빠진 걸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좀 부침이 좀 있는 편인데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실적 때는 가장 강하게 보는 게 엔비디아다. 보시겠지만 목표 주가요. 더 올리고 살짝 올렸죠. 더 올렸습니다. 실적 앞두고 주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올렸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제가 보는 빅5 또 그중에서 엔비디아는 실적에 가장 우세한 기업들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좀 더 빠지면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매수하라면 또 이것만 옹빵 하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몇 가지 종목 섞어서 사실 때는 필요하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주도주에도요, 지금 꽤 장수 종목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엔비디아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엔비디아 종목이 없으면 별로 할 얘기가 없죠. 이슈가 되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좋은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면, 이건데요. 이건데, 이번 주에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엄청 많죠. 이게 이번 주만. 미쳐있죠, 진짜. 엄청나게 많죠. 금요일까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19일 날, 파월이 또 스피치 합니다. 파월이. 예.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나오겠지만, 되게 많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통된 의견은 뭐냐. 금리는 다 달라요. 올리자, 동결하자. 근데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요. 목표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금리가 유지된다. 라는 건 이건 공통된 내용이에요. 예. 목표 인플레이션 2%, 고금리. 이 두 가지만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다 못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보자면 아마 기사가 나올 겁니다. 한글 기사 나오면 그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뭐 아주 깊게는 보지 마시고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신경 써 죽죠. 그렇습니다. 다 신경 쓰면 못해요. 못 따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 동결하자, 어떤 분들 올리자 하면 혼자서 막 굉장히 신경 쓰이겠죠. 어떤 추세가 없다 보니. 근데,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금리, 목표 인플레이션 2%,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지만, IMF도 역시 이것 때문에 일단 금리 높게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재미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와플 하우스라는 가게가 있어요. 이게 체인점인데, 이렇게 해서 파는 가게인데요. 보신 것처럼 시간당 25달러를 제시합니다, 지금. 예. 시위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시간당 25달러면 시간당 원화베이스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되죠? 한 3만 원 넘죠? 3만 3천 원?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당.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나는 그래도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시간당 25달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다 보실 필요 없이 이 노동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충분히 그럴만하다. 왜냐면 여기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별로 못 논대요. 못 놀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공개는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와플하우스가 아직 비공개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재무제표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표가 안 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지만 실제 그 직원들의 처우가 최바닥인 기업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많이 올려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 물가가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가 내려오고 있다 굉장히 좀 수치상으로는 좋아 보인다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그 서민들은요 물가 올라오면 상당히 고생하고 있고 그런 모습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얼마였죠? 3.7%였죠? 저번 나왔던 CPI가 이거였는데 이거보다 우리 서민이 겪고 있는 물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거 긁어다가 업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속 IMF 같은 내용이에요. 고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아마도 최소한 2025년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2025년이면 지금도 2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플하우스는 미국 남부에 많은데 맞죠? 예, 이름과 달리 미국의 서민식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서민식 음식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기사 봤더니 기사 일부 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분들의 시간당 임금이 되게 낮아요. 나는 낮으니까 회사에서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요. 임금 플러스 예, 팁 받아라. 팁을 받아라. 팁을 하는 건데 팁을 여러분들 제가 딱 제 느낌이 봐도 뭐냐면요. 와플 먹고 누가 팁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직원들의 처가 좀 안 좋았다는 건데 와플 먹으면서 누가 팁을 줍니까? 얼마 주겠습니까? 얼마를? 팁을 얼마 줘요? 이게 뭐 엄청 비싼 음식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때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야, 도 3만 원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숨겨져 있는 뜻을 보라고 조언 드린 거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아까 했던 SM 편입되는 종목을 보여드릴 건데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SM500 편입된 종목입니다. 롤레몬 되고 그다음에 허벨 됩니다. 그 빠지는 것은 액티비전 블리저드 오가논인데요. 오가논은 그 바이오 시밀러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시적이 너무너무 안 좋다 보니까 빠지는 거고 일단 M&A 때 빠지는 거 액티비전 블리저드라고 보시면 좋겠죠. 나머지는 네,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S&P 500이 대형주, 400이 중형주, 600이 소형주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500이 대형주니까 뭐 그다음에 400이 중형주면 뭐 300이 아니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600입니다. 600. 그러니까 대중소. 그죠? 이것도 뭐 일단 관련 기업들 편입되는 종목들은 주가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축하드리고 룰렘은 상당히 이제 정식 주요지 종목으로 분류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주분들 기분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실 건데 그 인사이더 기사 올라온 건데요. 테슬라 차주분이 얘기한 겁니다. 예, 헐트 미스 비트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요. 그 딱 가슴이 심장이 멎는 듯한 그런 충격받았던 내용인데 이분의 얘기 치게 되면요. 빛 때문에 그 망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2만 달러 다 2만 달러가 2만 달러 2만 달러 여러분들 거의 착각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기차 아니고 일반 소형차 2만 달러 하죠. 2만 달러 한국 돈 2만 2,400만 원 2,50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2019년 당시에요. 2019년 당시에 보통 배터리 교체 값이 5천 달러, 1,000만 달러. 5천만 달러니까요. 5천 달러면 한 700만 원. 만 달러 1,200만 원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요. 5천 달러, 2만 달러. 맥스 2만 달러입니다. 2만 달러. 바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이게 기사가 이제 인스타에 꽤 큰 그 매체니까 보게 되면 전기차를 이렇게 하실 분들이 좀 뜨하지 않을까. 아니 이거 바꾸는데 매년 배터리가 젖으면 못 쓰는 거니까 바꾸는데 2만 달러면 엄청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서 마지막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마지막 기사. 자, 여러분들 요 기사가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의미 있는 기사죠. 경제는 강한데 왜 소비재 기업들은 꽝이냐 이거예요. 메롱이냐 이거죠. 팅킹이냐. 말이 이해가 되죠. 경제가 좋은데 왜 소비재 기업들은 맛이 가는 거야. 특히 타겟 같은 거 맛이 가고 있거든요. 왜 맛이 가는 거냐. 딱 세 가지 기사를 갖고 왔는데 딱 말이 되는 겁니다. 배당 매를 감소하고 있다. 배당주로 많이 투자했는데 지금 배당 매를 감소하고 있죠. 펩시콜라, 코카콜라 다 빠지고 있죠. 왜냐면 지금 예전에나 얘기지 지금 금리가요. 금리가 높은데 배당을 왜 하냐는 거죠. 은행에 맡기면 더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높은 금리로 쓸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기름 사고 이자 내면 끝이라는 거죠. 제가 딱 적은 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러 적은 겁니다. 기름 사고 이자 내면 끝나는 돈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또 소비재 제품을 또 구매하겠습니까? 맞는 얘기죠. 이게 맞는 얘기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매일 항상 얘기했지만 도난 및 약탈이 문제가 되고 있다. 타겟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9개 매장을 폐쇄합니다. 심한 지역 9개 매장. 9개 매장을 폐쇄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별짓 다 했지 않습니까? 막 그 웬만한 물건들을 잠궈요. 그다음에 산다고 그러면 꺼내주는 겁니다, 점원이. 그럼 말도 안 되는 행동하다가 지금 이제 아예 포기하고 닫는 거예요, 문을. 그러니까 이 도난 약탈에 대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제가 잠깐 그 한번 화면을 봤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거의 약탈이 약탈 쓸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타깃 같은 기업들 또 한 가지 이런 소비자 관련 것들이 그 막으면 못 막아요. 못 막죠. 막아야 되는 일입니까? 왜냐하면 총기에 소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큰 사건 나는 거니까 못 막는 거죠. 그 다음에 경찰을 부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미 털고 나간 다음에 오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전혀 방어가 안 된다.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이런 기업들 빠짐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특히 소비재 기업들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배당률 감소, 그 다음에 금리 이런 도난은요 절대 단기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각 기업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딱히 답은 없다. 답은 없다. 뭐 전해드립니다.